안녕하십니까.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고경남입니다. 오늘은 신안군에서 번식과 활동하는 바다새의 국제적인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만여 종의 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대륙별로 이동하는 9개의 철새 이동 경로 중 우리나라는 주로 동아시아 대양조 철새 이동 경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남단에 위치하는 신안군의 물새에 대해서, 특히 이 바다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새는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특히나 우리 신안군을 중간 기착지로 하는 이 바다새들은 짧게는 3,000km, 길게는 12,000km의 먼 거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 바다새들의 주요한 특징들은 왜 신안군의 섬들을 이용하는가입니다. 이들 중 전 세계적으로 바다새로 알려진 종은 350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8종의 바다새가 보고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우깡을 좋아하는 갈매기에서부터 이름도 생소한 섬새, 바다제비, 바다새오리 등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외딴 무인도를 이용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입니다. 번식지와 둥지를 이용하는데 우리들도 조사 연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절벽 이런 데를 이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신안군의 구굴도, 제주도의 사수도, 통영의 홍도, 울릉군의 독도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바다새들은 일부 일처제로 통상적으로 5년 이상 성체로 자랐을 때만이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짝짓기를 해서 약 30년간을 번식을 하고요. 번식과 양육은 바다새들은 산새들과 다르게 약 60일간, 바다새들은 4주간의 번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육지새들은 알을 6개에서부터 10개까지 다양하게 많은 수를 알을 낳고요. 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먹이를 주지만 바다새들은 먼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린 새들에게 한밤중에 먹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과 기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바다새 특징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화와 비만을 연속해서 새끼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맨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주 작은 아기새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체중이 증가해서 중간 정도의 체중이 됩니다. 그 다음은 어미새보다 훨씬 큰 비만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마지막은 어미새와 동일한 새의 그 크기를 갖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약 60일에서 70일간의 육아기를 거쳐서 작은 새에서 비만까지 오는데 60일이 걸리고 다시 체중을 줄이는데 약 열흘에서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안군에는 두 군데 주요한 바다새 서식지가 있습니다. 목포에서 거리는 56km 떨어져 있는 비근면 7, 8도, 그리고 흑산면 가거도리에 속해 있는 부속도서인 구굴도가 있겠습니다. 거리는 150km입니다. 구굴도의 전경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이 소구굴도, 가운데 있는 게 대구굴도, 맨 위에 있는 게 계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기의 특징은 소구굴도 끝단에 있는 쪽이 대한민국의 영해 기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근면 7, 8도에 소속되어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1996년까지 유인등대로 운영되다가 96년 이후 무인등대로 운영되는 7, 8도인데요. 여기에도 주요한 바다새 번식지면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곳의 섬들 중에 번식하는 바다새 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다 왼쪽에 있는 바다새오리입니다. 오른쪽은 뿔새오리고요. 바다새오리는 약 부리 쪽으로 대부분 구분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건 부리가 회색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리는 아직 잘 안 보이지만 사진상으로는 약간 노란색을 띤 핑크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 어린 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린 새로는 종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뿔새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뿔새우리는 생태가 거의 알려지지 않는 신비한 새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요. 지구상에 약 5,000마리가 생존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번식하고요. 일본에서는 비로지마에서 무인도에서 번식합니다. 국내에서는 1983년 신안 구굴도에서 처음 번식이 확인된 이후 2000년대 독도, 마라도, 백도에서 번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뿔새우리는 육지와 먼 무인도서의 절벽 바위 틈 등지를 선호하고 2개의 알을 일주일 간격으로 산란하여 약 30일간의 포란 이후 부화를 한 다음에 약 60일간 육아기를 거쳐서 부화와 동시에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절벽을 낙하하듯이 떨어져서 바다로 이동합니다. 이 뿔새우리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신안 구굴도입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뿔새우리입니다. 포란을 2개의 알을 암수가 교대로 포란을 하고요. 포란이 끝난 이후 알에서 부화한 새끼 뿔새우리입니다. 지금 어미가 계속 새끼들을 유인하는, 이소 직전에 유인하는 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점점 절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2마리의 새끼가 풀숲을 거치고 땅가시의 어려운 난코스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벼랑에서 저렇게 굴러서 죽지 않는 이유는 어린 새의 뽀송뽀송한 솜털이 충분하게 저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절벽 아래로 돌진하는 겁니다. 또한 어미가 끊임없이 바닷가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계속 쏭을 내죠. 어미는 간절하게 새끼를 불러내는 겁니다. 지체하면 포식자로부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과감히 돌진하죠. 사람은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겁이 많아서. 어미가 바다 위에서 새끼를 계속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바닷가에. 곧바로 어미한테 돌진해 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여서 먼 바다로 이동해서 해양의 어린 치어들, 물 위에 떠있는 어류들을 주로 포식자로, 먹이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바다제비와 숨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코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걸 전문가들은 광코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나트륨. 말 그대로 짠물입니다. 그 짠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새끼도 똑같이 그 기관을 가지고 있고 어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제비는 주로 5월에서 10월까지 이 구굴도와 7, 8도를 방문해서 번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섬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바다제비는 약 한 종이 오고 섬새는 4종이 번식을 합니다. 바다제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한국, 대만, 일본, 먼 무인도에서 번식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여름철 새이고요. 둥지는 밀사초 뿌리 아래에 굴을 파고 번식을 합니다. 이 녀석들은 주로 한 개의 알을 산란하며 암수가 교대로 약 40일간 포란을 합니다. 어미는 밤에만 주로 먹이 활동을 해서 어린 새끼들을 양육하고요. 부화한 새끼는 약 두 달간 둥지에서 머물며 성장을 합니다. 이 바다제비는 전 세계에 3만 쌍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구굴도에 10만 쌍, 칠팔도에 1만 쌍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안군 이 두 섬에서 이들이 사라진다면 국제적으로 멸종될 수 있는 새이기도 합니다. 신안 구굴도에 10만 쌍, 신안 칠팔도에 1만 쌍이 번식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섬이 경사도가 거의 45도에 이릅니다. 주요한 번식지는 녹색으로 보이는 저 공간입니다. 전 세계 개체군의 80% 이상 이 두 섬에서 번식함으로써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안군은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끊임없이 대학과 전문연구기관과 협업해서 지금까지 이 새들의 개체수의 집단 번식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 8도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밀사초의 군락지를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는 밀사초가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은 전문기관과 신안군과 대학들이 협업해서 방영구를 떠서 이들의 번식 개체군의 밀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1m 곱하기 1m에 약 2개에서 5개의 둥지가 있는 것을 맨 오른쪽 하단에 저 표시줄을 보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항상 자연은 관대한 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7, 8도인데요. 과거에는 땅가시나무가 이들을 괴롭혔다면 지금 현재는 새무릎풀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말까지 어린 새들을 육아를 마치고 이동 시기에 이들 새무릎풀도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맺혀서 대부분의 열매는 하늘을 쳐다보고 열리는 것에 반해서 이 친구들은 땅을 향해서 열매가 뻗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바다제비는 날개가 새무릎 저 씨앗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최초에 확인한 건 2007년부터였고요. 이렇게 많은 개체군이 사망을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7, 8도의 1만 쌍이면 2만 개체인데요. 이 중 저희들이 조사한 사망 개체수는 1000개체입니다. 개체군의 5%가 저 새 무릎풀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방법을 쓰기 이전에 저희들이 제초제도 시험 살포해봤고 짠 바닷물을 새무릎풀에 뿌려보기도 했고 직접 뽑아서 관리도 해봤고 근데 최종안은 밀사초를 키워서 새무릎풀을 뽑아낸 자리에 이식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꾸준하게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해왔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활착률이 아주 높아져서 다음에 보시는 모습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하게 바다제비가 사망하는 개체군이 줄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2년간의 이식 기간을 보면 이식을 한 이후에 밀사초가 완벽하게 새무릎풀을 밀어내고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전문기관과 신안군, 국립공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국제적인 조사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연구자와 서울대 신안군에서 지금 연구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조그만한 저 부속품들이 지오로케이션입니다. 저 지오로케이션은 저렇게 등치가 작은 친구들한테는 GPS 유성 추적기를 부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벅지 쪽에, 다리 우쪽에 부착하는 건데요. 저 지오로케이션은 매 시간마다 위치를 기록합니다. 번식이 끝나면 호주 월동지로 이동해서 이듬해 다시 5월 달에 왔을 때 재포획을 해서 다시 회수한 다음에 그 위치들을 컴퓨터에 넣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어디를 들렸다 어디로 해서 경로를 따라가는지를 추적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호주와 국제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화면의 바다제비 다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물갈퀴가 없습니다. 저 물갈퀴가 왜 없을까요? 바다의 오염 때문입니다. 낚싯줄에 아니면 그물에 걸려서 저 친구의 다리가 절단됐을 겁니다. 저 친구의 특징은 높이 공중으로 날아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바다 수면의 1m에서 2m 위로 스치듯이 나르면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먹이가 있으면 바다에 주저앉아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저렇게 최근 포획에서 확인해 보니 물갈퀴가 없는 성체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몸 상태는 매우 건강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난 저희들이 너무 즐거운 부분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영국에서 퍼핀이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오리 종류인데요. 부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32년 전에 가락지를 달았는데 다시 재포획돼서 저 연구자가 엄청 즐거워하는 장면인데요. 왼쪽에는 우리 신안군 이경규 학예사인데요. 2007년도에 달았던 가락지를 부착한 바다제비를 재포획하게 됐습니다. 15년 만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만남, 또 우리가 직접 가락지를 달았던 친구를 만나면 어느 누구보다 즐거워합니다. 저 외국인과 우리 연구자의 얼굴을 한번 비교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겠는가. 바다제비의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은 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촬영하기 어려워서 일부 앞쪽을 개방했다 다시 촬영이 끝나면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물갈퀴를 한번 봐보십시오. 다리. 전부 저 녀석들은 물갈퀴가 달려 있고요. 위에 코, 바닷물을 뱉어내는 광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먼 바다에만 이렇게 서식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시와 가까운 목포에서 10km 거리에 있는 불무기도에도 바닷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은 1000개가 넘는 도서 중 약 500여 개의 도서에서 바닷새들이 번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는 번식지로 삼고 있는 불무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불무기도의 정경사지입니다. 주로 번식하는 새는 괭이갈매기입니다. 괭이갈매기는 왼쪽 제일 끝쪽에서 하고요. 갯바위 쪽에서는 검은머리 물대새들이 주로 번식하고 있고 여기에는 젖새, 노랑부리 백로, 바다짓박구리, 매들이 번식합니다. 괭이갈매기의 군무를 보시겠습니다. 이 불무기도는 최근 5년 동안 이 친구들이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왜 번식을 시작했을까요? 그건 이 주변의 무인 도서 주변의 생태 환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먹이들이 풍부하게 있는 데서 이들이 이 불무기도 무인 도서를 번식지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괭이갈매기는 주로 2개의 알을 이렇게 굴이 아닌
야외에서 번식을 합니다. 괭이갈매기, 왜 괭이갈매기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 괭이갈매기의 명칭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양이 소리, 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양이를 괭이 이렇게 부릅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괭이갈매기라는 명칭을 얻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의 번식지입니다. 엄청난 소리죠? 다음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무기도에서는 검은머리 물대새인 멸종위 2급이 번식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새끼입니다. 여러분 바위하고 구분되시나요? 저희들도 저 새끼를 포획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바위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멸종위기 1급인 노랑부리 백로입니다. 노랑부리 백로는 황해 내에서 번식하고 월동하는 황해의 특산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새도 강화도에서부터 신안까지 번식을 합니다. 세세한 무인도를 설명하면 저들의 번식에 위험이 될까봐 모든 번식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새도 번식은 주로 서해안에서 하고요. 그리고 황해 내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월동과 번식을 황해 내에서만 하는 황해 특산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뺨 검둥오리입니다. 이 친구는 알을 10개에서 20개까지 납니다. 매우 다양한 무인도서에서 많은 개체수들이 번식하고 있고요. 다양한 개체군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매입니다. 하늘의 제왕인 매는 모든 무인도서에서 번식하지 않습니다. 이 새는 광범위한 먹이 사냥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무인도서에서 번식을 합니다. 밑에는 상당히 큰 어린 새입니다. 그리고 다음 새는 칼새입니다. 이 친구는 한 달 동안의 번식철을 제외하면 1년 중 11개월 동안 하늘에서 먹이, 잠자리, 육아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신안 7, 8도에서 아래 화면에 알을 2개 보실 수 있는 저 번식 장면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새 중에서 최고의 명창인 바다집박부리입니다. 위에는 수컷, 아래는 암컷인데요. 여러분들이 갯바위에서 저 청아한 목소리가 들리면 대부분 저 바다집박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엔 바다톡톡 마치겠습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신안군이 바다새들의 집단 번식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신안군은 수많은 갯벌, 수심이 낮은 연안, 그리고 수심이 아주 깊은 먼 바다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서 많은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보니까 바다새들의 주요한 먹이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바다새들은 이 많은 먹이원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무인도서에서 번식하게 되고 약 500여 개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준 바다새들의 번식 이후에 어디로 이동하나요? 입니다. 바다새오리와 뿔새오리는 육아를 마치고 주로 태평양 쪽으로 이동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들의 월동지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제비와 섬새는 주로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섬세 이동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이들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호주로 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약 3,000km, 왕복 6,000km 정도의 이동 거리로 매해년 신안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다새의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감소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약 20여 년의 바다새를 연구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이 이들의 감소 요인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탐욕의 첫 번째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지금부터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이들 바다새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서 볼 수 없는 새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다를 지켜야 하는가는 구호로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이들 바다새들이 사라지면 인간도 결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공존의 길을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다를 지키면 인류가 영원히 이 지구에서 바다새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